으이그 짜증나. 왜 또 꺼지는 거야? 한대수의 다급한 외침이 빗줄기 속으로 흩어졌다. 비상등도 켜지지 않는 낡은 트럭은 경사진 도로 한복판에서 완전히 숨을 멎었다. 뒤따르던 차들의 경적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저씨, 차 빨리 치우세요. 젊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대수는 황급히 운전석에서 내려 트럭 앞으로 달려갔다. 쏟아지는 빗물이 그의 낡은 점퍼를 순식간에 적셨다. 61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본네트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었다.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견인차를 부르는 수밖에 없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니 입안이 씁쓸했다. 15만 원입니다. 견인 기사의 말에 대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 하루 과일을 팔아번 돈이 겨우 8만 원. 아내 순자에게 또 손을 벌려야 했다. 희끗한 머리칼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트럭이 견인차에 매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대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저 트럭처럼 자신의 인생도 언젠가부터 동력을 잃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직원 50명을 거느린 건설사 대표였던 그였다. 하지만 IMF 때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집도 명예도 자존심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야반도주하듯 이곳으로 내려왔다. 그때부터 시작된 과일 장수 생활.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트럭 뒷칸에 과일을 가득 싣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졌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저 양반 옛날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더 숙였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다. 아니, 버티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수리센터에서 나온 견적서를 받아든 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배터리는 물론이고 발전기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값에 공인 포함해서 85만 원 나옵니다. 정비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85만 원. 한 달 순수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대수는 견적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부엌에서 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59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다. 다만 거칠어진 손마디가 지난 세월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밥 다 식겠네. 순자가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대수는 차마 수리비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응, 손님이 많아서. 거짓말이었다. 오늘도 과일은 반도 팔리지 않았다. 상한 과일들은 결국 버려야 했다. 하지만 순자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견디고 있는 척해야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쌓인 낡은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었다. 문득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니 과거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사 시절 명함, 각종 표창장, 사진들.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고 살았을까? 가장 아래쪽 박스를 여는 순간 대수의 손이 멈췄다. 낡은 노트 한 권이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펼쳐보니 순자의 필체였다.
일기장이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 대수 씨가 첫 과일 장사를 나갔다. 첫 페이지부터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05년 7월 3일. 대수 씨가 오늘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부도 소식을 듣고 술상을 엎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대수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기장 모서리에 얼룩진 자국이 보였다. 눈물 자국이었다. 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8년 11월 22일. 채권자들이 또 찾아왔다. 대수 씨는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쓰러졌다. 내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우는 남편을 보며 함께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웃어야 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이 떨렸다. 자신이 술에 취해 쓰러진 날들을 순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대수는 그날들을 기억했다. 분노와 자괴감에 술로 하루하루를 지웠던 시간들. 2012년 4월 8일. 대수 씨가 옛 친구 김 회장을 만나고 왔다. 완전히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상처받은 것 같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자존심이 더 다칠까봐 그러지 못했다. 대수는 그날도 기억났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김 회장을 우연히 마주쳤던 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김 회장은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대수를 훑어보던 차가운 시선. 대수야, 요즘 뭐하냐? 장사는 잘 되냐?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최 소장이라는 사람은 안경 너머로 대수를 힐끗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럭저럭 살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던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희끗한 머리.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대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페이지마다 순자의 정성이 배어 있었다. 2015년 9월 30일. 오늘 대수 씨가 과일을 다 팔고 왔다.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오랜만에 본다.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가 통한 걸까요? 2018년 6월 17일. 대수 씨 생일이다. 미역국을 끓이고 소박하게 상을 차렸다. 초는 켜지 않았다. 예전처럼 화려한 생일상을 차려줄 수 없어 미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수 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일기장을 읽던 대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날을 떠올렸다. 순자가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과거에는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었다. 하지만 그날 순자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2020년 3월 2일.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 대수 씨가 팔지 못한 과일을 가득 싣고 왔다. 상한 과일들을 버리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나는 태어난 척한다.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무너질까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대수의 가슴이 조였다. 자신은 밖에서 돈을 벌겠다고 헤매고 있을 때 어찌 보면 순자는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력으로. 2022년 11월 8일. 오늘 트럭이 고장났다. 대수 씨가 수리비 걱정에 밤새 뒤척였다. 나도 잠들지 못하고
옆에 누워 기도했다. 하늘 부모님,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세요. 대수 씨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바로 어제였다. 2025년 2월 7일. 대수 씨가 또 트럭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쓰기 미안해서 고민하는 걸. 나는 괜찮다. 대수 씨만 건강하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61년을 살아온 내 남편, 아직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20년간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며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했다. 발전기가 고장난 건 트럭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 순자가 매일 돌리던 정성의 발전기,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력을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순자가 늘 해주던 것처럼 오늘은 자신이 아침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다. 간단한 일인데도 손이 떨렸다. 59년을 함께한 아내가 매일 아침 이 일을 혼자 해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잠에서 깬 순자가 놀란 눈으로 부엌을 들여다봤다. 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해보고 싶었어. 식탁에 마주 앉았다. 대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대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젯밤 당신 일기를 봤어. 읽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하지만 읽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대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은 20년간 이 집의 발전기를 혼자 돌렸어. 나는 밖에서 헛된 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도 함께 돌릴게. 우리 가족이라는 발전기를, 믿음과 사랑이라는 발전기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부터 대수의 삶이 달라졌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순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트럭은 중고 배터리로 임시 수리해서 몇 달 더 버티기로 했다. 과일 장사도 예전과 달랐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 대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과일을 골라주었다. 이상하게도 그러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대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대수도 환하게 웃었다. 과거에는 억지로 지었던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석 달이 흘렀다. 대수는 매일 아침 순자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장사 잘 되겠어요. 순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이런 작은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다.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 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마음을 바꿔 전화를 받았다. 대수야, 나 김 회장이야.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대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김 회장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초조하고 다급한 느낌이었다. 대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 은행 대출도 막히고 거래처들이 다 등을 돌렸어. 혹시 네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 중에 도와줄 만한 사람 없을까? 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전 자신이 부도났을 때 김 회장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려줬다는 소문까지 들었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그런 인맥은 없어. 알다시피 나는 과일이나 팔고 사는 사람이야. 냉정하게 거절하려던 순간 순자의 일기장이 떠올랐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라고 적혀 있던 구절. 대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대신 한 가지 조언은 해줄게. 지금 자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 진짜 자네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챙겼어야 했어. 전화를 끊고 대수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던 그때의 자신. 저녁 무렵 대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순자와 함께 있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반겼다. 어머, 벌써 왔어요? 저녁 준비가 아직인데.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대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20년 만에 하는 스킨십이었다. 순자는 어색해하면서도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수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꺼냈다. 그 안에는 건설사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순자와 함께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이때는 정말 잘 나갔었지. 대수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좋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이렇게 가난한데? 그때 당신은 항상 바빴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전화만 받고 지금은 매일 아침 함께 밥 먹고 저녁에 이렇게 얘기도 나누잖아요. 전 이게 더 행복해요. 순자의 말에 대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은 지난 2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자에게는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당신 일기장 말이야. 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함께한 날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언젠가 나중에 우리 손주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요. 대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다. 나도 일기를 써볼까 해. 당신처럼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려고. 순자의 눈이 반짝였다. 남편의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수는 수리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 트럭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새 발전기와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다. 85만 원. 여전히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대수는 순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트럭을 수리해야 할 것 같아. 당신 통장에서 좀 써도 될까? 순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돈인데 뭘. 제 거 당신 거 따로 있나요? 그날 저녁 대수는 공책을 한 권 샀다. 표지에 감사일기라고 적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5년 5월 18일. 오늘 트럭을 수리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순자가 흔쾌히 도와줬다.
20년 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그저 고맙다.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더니 순자가 울먹였다. 나도 따라 울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적이 있었을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대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썼다. 처음에는 몇 줄밖에 쓰지 못했지만 점점 감사한 일들이 늘어났다. 오늘 단골 할머니가 사과를 사가시며 덤을 달라고 하셨다. 예전 같았으면 인색하게 굴었을 텐데 오늘은 큰 사과 2개를 더 드렸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85만 원보다 값졌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내 작업복을 빨아놨다. 보송보송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다. 고맙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별말씀을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일기장은 금세 감사의 기록들로 채워졌다. 어느 날 대수는 과일 배달 중 우연히 김 회장을 마주쳤다. 고급 주택가 앞에 세워진 트럭에서 과일을 내리던 중이었다. 김 회장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도 벗은 상태였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대수야. 김 회장이 먼저 다가왔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회장님. 대수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친구를 대하는 평온한 마음이었다. 미안하다. 2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수는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김 회장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도 이제 알겠어.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회사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친구들도 명예도 자존심도.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수는 조용히 물었다. 부인은 어떻게 지내? 떠났어. 이혼했어.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떠나더라.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자신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다. 하지만 순자는 곁을 지켰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울 시간이네. 대수는 트럭에서 사과 한 봉지를 꺼내 김 회장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먹어. 몸 챙겨야지. 김 회장은 사과 봉지를 받아들며 주저앉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대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일어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수가 손을 내밀었다. 김 회장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고맙다, 대수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대수의 트럭은 여전히 새벽 골목을 달렸다. 하지만 이제 조수석에는 순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돌며 과일을 팔았다. 여보, 저 할머니 단골이시잖아요. 사과 하나 더 드려요. 순자가 말했다. 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어느 봄날 저녁 대수는 순자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수가 입을 열었다. 여보, 고백할 게 있어.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1년 전 당신 일기장을 봤잖아.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에 계신 선한 조상님들이 나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 내 인생의 발전기가 꺼지기 직전에 말이야.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그 일기장, 언젠가 당신이 찾아보길 바라며 일부러 그 상자에 넣어뒀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대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을 볼 수 있게 되길. 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61년을 살면서 처음 하는 고백이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대수는 감사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2026년 2월 8일. 오늘 깨달았다. 내 인생의 발전기는 트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순자가 20년간 혼자 돌려온 정성과 사랑의 발전기. 이제는 내가 함께 돌린다. 아니, 우리 둘이 함께. 61년을 헛되이 산 것 같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돈도 명예도 과거의 영광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동력이었다. 일기장을 덮고 대수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순자를 바라봤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대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속삭였다. 고맙소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발전기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럭을 몰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옆자리에 순자가 함께할 테니까. 멈춰버렸던 대수의 인생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동력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